어느 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수지는 피로와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수지는 비타민 B12의 결핍 증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그녀는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결여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들이나 고기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B12 결핍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제를 고려하거나 계란이나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는 비타민 D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이어져 뼈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씩 외출하여 햇볕을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이나 버섯을 식단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네랄의 경우 마그네슘의 역할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그리고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며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철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월경으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고, 이는 빈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이 풍부한 붉은 고기, 시금치, 렌틸콩을 메뉴에 추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지는 또한 모든 영양소가 적절히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과잉 섭취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지는 자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써서 자신이 섭취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종류와 양을 기록했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에너지 수준과 기분 변화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피로와 무기력함이 점차 사라짐을 느꼈고, 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 잡힌 섭취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이런 작은 변화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지는 영양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속 마을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있었다. 그곳은 푸른 빛의 숲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고요함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명상의 숲이라 불렀다. 수년 전 바쁜 도시의 삶에 지쳐가던 재혁은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이 숲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장 휴가를 내고 숲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숲에 도착했을 때 그를 감싸하는 것은 제각기 풍기는 나무들의 독특한 향기와 새들의 노래였다. 첫날 밤 그는 구름이 드문드문 걸리는 달빛 아래에서 잔잔한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재혁에게 명상법과 호흡법을 소개하며 그를 거대한 떡갈나무 아래로 인도했다. 이 떡갈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고,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평화를 찾곤 했다. 나무에 펼쳐진 가지 아래에서 재혁은 눈을 감고 호흡 조절부터 시작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도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마음속에 얽힌 피로감과 눌려있던 감정들을 자연에 맡기세요. 재혁은 폐 속 깊이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에 쌓인 긴장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 혼란이 마치 하늘에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이러한 호흡법은 재혁에게 명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그의 영혼을 정화시켰다. 그 후 재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성스러운 나무 아래를 찾아가 호흡과 명상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잎사귀 소리, 새들의 노래 소리, 그리고 자신만의 깊은 호흡이 조화를 이루어 그는 주변 세계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때때로 다양한 명상 법칙을 실험하며 자신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여행하기도 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날도 있었다. 일주일 후 재혁은 더욱 젊은 얼굴로 마을을 떠났다. 허기진 마음을 채우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무너졌던 어깨를 펴고 그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 명상의 숲은 단순히 그에게 휴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오늘도 재혁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명상을 떠올린다. 눈을 감고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 하루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다. 그렇게 명상과 호흡법은 재혁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 아침, 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하고 배가 아프고 때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어려서부터 반복되는 소화 문제를 겪었지만 그 원인은 항상 모르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과민성 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기의 문제로만 생각했지만 어떤 날은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날이 있었다. 희진은 그런 날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가득 찬 일정은 언제나 그녀를 스트레스로 가득 채웠다.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장도 불편해지곤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잦았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나 여행을 갈 때 그녀의 배는 예고 없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그녀가 겪는 증상과 스트레스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의사는 희진에게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가 장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장을 자극하게 되어 IBS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희진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기로 결심했다. 희진은 요가 수업을 등록하고 명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일저녁 짧게라도 산책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했었고 스트레스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먹고 식습관을 조절하게 되며 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음식들을 골라 먹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녀는 자신의 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극심한 증상은 줄어들었다. 희진은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 학기가 끝나갈 즈음 희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IBS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결과로 교수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큼의 학업 성취를 이루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희진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과민성 장 증후군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된 소소한 일화를 담고 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진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된 피로와 피부 트러블이 문제였다. 친구들에게서 영양제를 먹어보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막상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다.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아서 직접 골라 사기엔 부담이 되었다. 진영은 평소 건강 관련 정보에 민감한 사촌 누나 은지를 찾아갔다. 은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현재 영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은지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꺼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너처럼 만성 피로와 피부 트러블이 있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내 몸에 필요 없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효과가 없으니까. 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말을 경청했다. 그럼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녀가 궁금증을 던졌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선 테스트 결과 부족한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채울 수 있는 영양제를 찾아야겠지. 그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문가의 추천이지만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원료의 출처와 영양소 함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만약 특정 영양제를 선택했다면 소량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은지는 더 깊이 들어갔다. 또한 영양제는 항상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아.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장에 미치는 자극도 줄일 수 있거든. 그리고 한 종류만 고집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영양 세트를 섭취하는 게 네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진영은 고마운 마음에 은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은지의 조언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영양제를 찾아 나섰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의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도 충분히 느껴졌다. 진영은 운 좋게 훌륭한 조언자를 두고 있었음을 감사했다. 또한 그녀는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자신도 전문가처럼 식약처 인증마크와 성분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곤 했다. 이렇게 진영은 영양제를 고르는 데 있어 현명한 방법을 배우고 건강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다른 이들에게 몸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끝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